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오늘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악재 하나 있잖아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승 추세인데, 여기에 대항해서 최근에 파이자랑 모더나가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거라는 그런 소식을 전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임상 2상까지 지금 강력하게 항체를 형성한 백신을 계속 개발 중이고 현재는 3상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다발적으로 백신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 상승 추세를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더나나 파이자 이렇게 두 회사에서만 나오게 되면 뭐 신뢰성도 신뢰성이지만 공급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신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공급량에 대한 걱정을 약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공급해서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어제 시장에 반전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상원에서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건 아직 초기 단계로서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재개하기로 했다는 얘기만으로도 시장, 특히 장 막판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장 막판에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한 도움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네, 어제 올타임 하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고점 508.61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 이후로 조금 밀렸죠? 밀려서 500 밑에서 마무리를 한 게 살짝 아쉽네요. 종가상 500을 넘었으면 조금 더 기분이 좋았을 텐데 살짝 밀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뭐 가장 궁금하신 게 지금 왜 이렇게 500을 뛰어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밀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두 개가 제일 궁금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이제 전고점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500이라는 고지는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차익 실현 매도세에 밀려서 다시 500 밑으로 내려온 건데요. 이렇게 저항선을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저항선 밑으로 밀려 내려온 거를 업스러스트, 우리말로는 거짓 돌파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고점대를 힘겹게 뚫긴 뚫었어요. 그런데 그 가격대에서 이제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 흔히들 익절 마렵다 그러죠. 그 익절 마려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대는 원래 들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가격대예요. 전부 다 이제 차익 실현 매도세라고 보면 됩니다. 즉, 너무 단기간에 거의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항선, 현재로서는 500이라는 고지죠. 그 500이라는 고지를 두고 살려는 사람과 거기서 차익 실현하려고 팔려는 사람이 치열하게 싸운 건데, 워낙 차익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매도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다시 저항선 밑으로 내려간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업스러스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 모양 자체는 이제 팽이형에 가까운 모양인데, 팽이형이란 거는 몸통은 짧고 위아래로 꼬리가 붙어 있는 모양을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매도세랑 매수세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싸웠다는 거예요. 매수세가 훨씬 강했으면은 당연히 윗꼬리는 안 생기고 그냥 장대 양봉이 생겼겠죠. 반대로 매도세가 강했으면 밑꼬리는 안 생기고 그냥 음봉이 생겼겠죠. 그런데 음봉도 양봉도 아니고 이렇게 위아래로 꼬리가 붙으면서 몸통이 짧다는 거는 그만큼 서로 정말 치열하게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하루의 고가랑 하루의 저가, 딱 그 중간 부근에서 종가가 나왔죠. 이 얘기는 정말 서로 힘겨루기 팽팽하게 하다가 승부가 나지 않고 다음 라운드로 넘어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저항선 근처에서 나타나는 팽이형이나 업스러스트는 고점 징후로 봐요. 고점 징후란 건 이제 고점이니까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징후로 보는데, 여기서 속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 기간 추세가 지속이 되다가 그 추세의 끝에 나왔을 때 그래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모양은 그게 아니죠. 지금 거의 3달 가까이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급등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계속되다가 그 추세의 끝에서 이 모양이 나온 게 아니라 횡보 추세가 계속되다가 갑작스런 상승에서 나온 거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차트적으로 고점 징후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현재 이 500이란 고지를 두고 워낙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매수세도 강력하지만 매도세도 그에 못지않게 강력하게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라운드는 끝났으니 2라운드는 내일 진행되겠죠. 그리고 아마 내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승부가 나지 않을까. 뚫고 올라간다면 저는 한 500, 한 2, 30까지도 그냥 순식간에 갈 수 있다고 보고, 반대로 밀려 내려온다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올렸던 요 한 450, 60 정도의 지지선, 그 정도가 하방 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죠. 차트는 언제나 가능성이에요. 확률에 불과하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실망스럽게 500 밑에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빅테크들 비교해서 여전히 테슬라가 가장 강력합니다. 다른 빅테크들은 여전히 뭐 거의 행보를 면치를 못하고 있고, 지금 테슬라가 그래도 분위기가 가장 좋았다는 거. 원래 사람은 10%씩 오르다가 갑자기 2.6% 오르면은 실망을 하는 법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어제 워렌 버핏이 테슬라의 주식을 일부 지금 매집 중이다라는 루머가 떠돌면서 떠들썩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현재로서 너무 근거도 희박하고 너무 루머성이 심한 얘기인데 이거를 전달 드린다는 것 자체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굉장히 근거가 희박한 루머다라는 점과, 혹시라도 추가적인 증거가 더 나오면서 충분히 뉴스로서 전달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그때는 제가 다시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냥 루머에 불과하니까 너무 믿지는 마시라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 대비 가치가 확실한 기업을 좋아하는 회사예요. 가장 좋아하는 거는 현재 주가 대비 가치가 더 높은 기업이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반대잖아요. 미래의 가치를 보고 지금 가격이 높은 회사잖아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워렌 버핏이 매수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라도 더 많은 증거가 나온다든지 그런 정황 자료들이 나오면은 다루겠지만, 일단은 현재는 루머라는 거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모델 S와 모델 Y가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에 추천 등급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입니다. 제외된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터치 패널이 이제 가끔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문제, 그리고 도장이나 단차 등의 그런 제조업으로서의 조립적인 능력 문제 등등 해서 항목은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슬라의 좀 고질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컨슈머 리포트의 추천 등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건 좀 안 좋은 뉴스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뉴스가 없었으면 오늘 500을 그냥 넘겨서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좀 테슬라의 주가를 고점대에서 끌어내린 그런 악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차라리 다행이에요.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이런 뉴스가 나와서. 하지만 이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게, 모델 3는 그대로 추천 등급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S랑 Y도 언제든지 다시 추천 등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 차량들은 이미 다 합치면은 굉장히 여러 차례 이 추천 등급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이미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제조업으로서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오래된 자동차 회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제조업적인 실력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무조건 해결을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기가 베를린이 완공이 되고 숙련된 독일 기술자들이 제조를 하게 되면서부터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관련된 실력도 늘지 않을까. 거기서 배운 것들을 이제 다른 공장에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사고방식의 차이가 나오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테슬라 주가는 내려야 된다 라고 까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좋아?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 저는 긍정적으로 항상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누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남겼던 말 중에
아주 멋진 말이 하나 있어서 전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멋진 생산 로드맵을 가진 회사가 있다면 그 주식을 사서 보유해라. 바이 앤 홀드 해라. 네, 일론 머스크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바이 앤 홀드. 내일 하루 마지막 거래일이 남았는데요. 기분상으로는 좀 500을 뚫으면서 끝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저의 희망사항이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어쨌든 올랐다는 거에 그냥 기분 좋아하시면 돼요. 2%밖에 안 올랐어 이러면서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500 근처에서 끝났다는 거에 기분 좋게 오늘 하루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힘차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